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3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일이고요. 저는 포지션이 이렇게 조금씩 담았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죠. 내일이 옵션 만기고 아직까지 딱히 이제 그 전고를 돌파했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내일 옵션 만기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미국장도 지금 굉장히 좋고 차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번 실어보고 내일도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도 비중을 한번 실어볼까 지금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옵션 선물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 이제 지나면서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다 사라지는데 그러고 나서 방향성이 크게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비중을 살살살살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 그죠? 코스피 어제 말씀드렸죠. 볼벤이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없을 거다고. 삼성전자만 어떻게 풀어져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상승했어요. 그죠? 아주 미약하나마 한 2, 3%짜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2, 3%짜리 나왔으면 저 볼벤 여기서 그냥 다 버리면서 저항이 됐겠죠. 내일도 상승하기를 바라고 요 전고를 뚫기를 바라고 요거 일단 뚫고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볼벤도 좀 밀어 올리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상승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좋았던 게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330만 주 사들였다. 그죠? 다행이다. 뭐 오늘 뭐 볼 것도 없었고 그리고 볼벤 상단에 걸려버리니까 요거 살살 좀 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폭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생각보다 작았어요. 조금 이렇게 중간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하이닉스를 또 빼버리더라고요. 그죠? 어저께 뭐 CPI 발표한다 뭐 한다 제가 그랬죠.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지표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요동을 친다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차트만 보면 된다고. 전혀 주위에 다른 어떠한 그 잡음이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뭐 경제 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마구마구 풀리고 있어요.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무슨 금리를 올린다든지 금리 상승기라든지 금리 하락기라든지 그 금리 결정에 따라서 돈이 풀리는 게 달라지고 또 돈이라는 게 이모징으로 가는지 유럽으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는지 이렇게 환율이 막 요동을 칠 때 요럴 때 이제 그런 지표들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돈이 그냥 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이제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우리 환율도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으로 향하던 돈들이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제 뻗쳐 나가는 거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미국인은 미국 사람들끼리 걱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더 밀어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내일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내일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고 오늘 어제 코스닥도 이게 좀 과매수 구간이죠. 그죠? 과매수 구간이라서 야 오늘 좀 상승하면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상승을 안 하더라고요. 상승을 안 하고 괜찮아 했는데 야 5분봉에서 이렇게 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HLB 뭐 거기서 뭐 이상한 루머가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HLB가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별주는 잘 안 보지만 그래서 HLB가 조금 그렇게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요 놈이죠, HLB. 이렇게 가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밑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요거 5분봉으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참. 오늘 고점하고 저점 대비 이게 몇 프로예요, 도대체? 고점이 4.2%, 저점이 마이너스 15%, 대략 한 20%. 야, 이 폭이 20%짜리네요. 근데 요게 20%짜리잖아요, 요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게 20%짜리예요. 근데 요런 적이 언제 있었냐 했더니 여기에요. 여기에 급격하게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 만들려다가 말아 올린 거.
여기 양봉 나오고 나서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 날이 며칠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1월 29일. 1월 29일 날 해가지고 외국인들 패턴을 봤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얘 보니까 75만 주를 3월 8일 날 양봉 만들면서 120만 주를 팔았는데 13일 날 오늘 75만 주를 팔아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봤더니 1월 5일. 1월 5일이 아닌가? 며칠이죠? 1월 29일이네요. 1월 29일 날 봤더니 이거 80만 주 그죠? 80만 주 왜 외쳤죠? 140만 주, 그 전날 140만 주, 그 전날 60만 주, 60만 주, 140만 주로 양봉 두 개 딱 만들고 나서 음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만들면서 파란색으로 만든 거. 요거예요. 그때 81만 주를 패딩을 쳤거든요. 요날.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무슨 뭐 뉴스가 진짜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또 내일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요걸 갑자기 2%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밀려가지고 야 뭐 하나 터진 것 같은데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제 뭐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뭐 확인을 하더라도 내일 확인한 다음에 내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지켜봤더니 그랬다. 그래가지고 별일 아니다. 그냥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밀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매수 과열이 조금 진정돼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그냥 쭉 밀어 올리면 기가 막히죠, 그죠? 쭉쭉쭉쭉 주봉도 그죠? 과매수 구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쉬고 가는 것도 괜찮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스피하고 나스닥 상승하기를 기다렸는데 나스닥이 드디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찐따로 상승했죠. 러셀 2000이 분명히 받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러셀 2000이 상승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이거 그냥 위에 얹었다고 봐도 되죠. 이제는 이 빨간색 라인 전고 이게 전고 라인인데 빨간색 라인 무너지면요. 뭐 20일 이평도 무너지는 거고 그죠? 추세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 무너지면 그러니까 요거는 무너뜨리지 않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만기니까 이렇게 오늘 양봉 하나 더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양봉 하나 쭉 밀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간 시장에서 별 움직임이 없거든요. 지금 0.14%인데 그죠? 갭 띄워가지고 밑꼬리 달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갭 띄워가지고 양봉 만들면 안 되죠. 이 위에서는 최소한 과매수 구간 볼벤 세 번째 라인 요거 맞추려고 갈 때 갭 띄우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 아닌가.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죠. 그죠? 괜찮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러셀 2000이 상승을 못했다. 그죠? 러셀 2000이 상승을 못했다. 어저께 CPI 발표하면서 요동을 많이 쳤는데, 요게 이제 이제 미국 개미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늘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다우도 땡겨 올려, S&P 500도 땡겨 올려,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땡겨 올려. 미국은 아주 좋습니다. 러셀 2000이 좀 같이 땡겨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좋았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게 강력한 라인이죠. 제가 개별적으로 안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지만 엔비디아는 뭐 너무 비싸니까 투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뭐 천불 다 됐는데.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투자한다 그러면 강력한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 양봉이 보통 양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좋아서 또 양봉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슈퍼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죠? 강력한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무조건 팔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애플도 그죠? 강력한 이제 마지노선이 생긴 거예요. 바닥이 형성이 됐다? 굉장히 좋죠. 애플 오늘 상승하길 바라고 오늘 상승할 자리예요. 오늘 상승할 자리고 뭐든지 지금 오늘 상승할 자리예요. 근데 선물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올라갈지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내려올지 그죠? 근데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또 주가를 조정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만기 날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먹을 게 많다. 그리고 베트남 그죠? 베트남 음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거 아니야? 이거 수상한데 근데 오늘 그 걱정을 주돈이 어저께부터 하던 걱정을 그냥 2.42% 상승을 시키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 버리네요. 그죠? 조금만 힘내가지고 정보만 다시 뚫어라.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다. 지금 너무 좋아요. 인도가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 인도가 또 갑자기 음봉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음봉인지 모르겠고. 그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겠죠. 아주 좋습니다. 뭐, 속수도 좋고, 애플 뭐 다 좋고, 그 다음에 환율이 조금 움직였는데, 환율이 1317원, 다시 이제 132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이 위에 치고 올라갈 때 이 위에서 걱정하는 거지. 요렇게 상승할 때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려갈 때. 지금은 이제 요 안정권이에요.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좋겠지만, 뭐 이거 조금 상승한다? 이게 상승해가지고 요 위에까지, 요 위에 라인까지, 1335원, 요 라인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뭐 조정했다가 또 빠지면 상관없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 있을 때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더라. 환율 문제는 이제는 1달러 한 템포 늦춰도 되는 거고, 갑자기 뭐 1%짜리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다. 요게 이제 100불대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100불이 아니죠. 100까지. 달러 지수가 100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돈이 풀린다. 그죠? 그러면 돈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도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사들였어요. 한 3천억가량.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가량 사고, 삼성전자 샀고, 아주 좋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만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도 300만 주를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주가도 제대로 못 올라갔다? 걱정은 되죠. 근데 선물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주가 조정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오늘 HLB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코스닥이 별 힘을 못 썼는데, 아이고, 21조. 거래되면 21조예요. 거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죠? 이건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죠? 코스피는 11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볼 것도 없고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점점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 또 도래하고 다음 주 이제 모르겠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레버리지를 계속 탈지, 아니면 곧버스를 할지, 아니면 대기를 할지, 그런 거를 조금 결정할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 이후에 주가를 빼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을 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달 후에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선행한다 그래도 얘는 경제 어떤 활동이라든지 경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것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주식은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막 튀어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고, 야, 이게 여기까지 떨어져? 근데 더 떨어지고. 그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하는데, 그죠? 그러면 다음 선거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차트가 얘기를 해주겠죠. 차트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 근데 CPI가 또 잘 나왔으니까, 세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가 또 멀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더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진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촉으로 내일 올라갈 것 같다.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내가 내일 주가 올라가는데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거기다가 토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이게 주식은 선방형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말하는 거는 다 후행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그렇고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그때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됩니다. 차트에서 다 나와요. 차트에서 추세가 하락이다. 2평 다 깨졌다. 그리고 먼저 번에 그 MACD 그죠? MACD 그거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좀 걱정하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MACD 요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요때 저도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큰 폭으로 하락은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시중에. 주식 바닥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우리나라만 많이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많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10조가량을 사들였고 그죠? 선물도 사들이고 미국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그죠? 연준에서 돈을 푸는 뒤로 앞에서는 돈을 이제 그 뭐랄까 안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돈을 푸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돈을 푼다는 거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푼다고 주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풀지는 않겠지만 그죠? 이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때 데드코스가 나가지고 근데 괜찮다. 왜? 돈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는 문제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실업률. 실업률 증가. 그죠?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못 난다? 그런다면 제일 처음 뭘 한다 그랬죠? 인원부터 정리하잖아요. 인원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대출금도 못 갚고 생활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싹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만약에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계속 떨어져요. 왜? 살 수 있는 사람, 대출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폭락이에요. 근데 지금 현상 유지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다시 반등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 월급 가지고는 지금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의 아파트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가격의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그러면 내 임금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계속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죠? 돈을 계속 아끼고 있거든요. 그 기업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요. 주가가 훅 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훅 떨어져요. 이제는 뭐 그 성장주라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돈을 벌어라. 그래 엔비디아는 폭등하는 거고. 그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훅 떨어지는 거고. 실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영원히 실적이 좋냐? 아니라는 거죠. 걱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올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게 상투를 잡고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다행히 기업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한다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현상 유지만 될 뿐이에요. 근데 밑에 돈은 풀려 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돈이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저냥 먹고 산다 생각을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래서 MACD가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다고 걱정했잖아요. 그죠? 괜찮다 했더니 오늘 다시 장방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그죠? 오늘. 그래서 요것도 일단락 됐다. MACD가 잘 맞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상승이다. 여기서 이렇게 금세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떨어지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달러 지수 요거 한번 계속 보시고 환율은 뭐 지금 뭐 1318원, 1320원까지 그 양봉이 꽤 컸네요. 오늘 양봉이 꽤 큰 양봉이 나오는데 대략 7%짜리 양봉 나네. 0.7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당장 요 양봉이 좀 생겼다 그래가지고 내일 무슨 뭐 크게 요동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요 위에 올라와야 돼요. 1330원대 위로까지. 그게 이제 주돈이 뭐 그게 딱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또 갑자기 여기서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1330원 위로 올라와가지고 1340원, 45원, 50원 이 근방이 오면 아주 그냥 작살나는 거고 2300포인트가 그 가격대였고요. 지금 가격대는 상승하는 중에는 지금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800까지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봐야죠. 차트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절대 예측하지 않는다. 추세만 따라간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